자, 지금부터 아예 하나씩 해볼 테니까. 네. 다음 상황에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그래서 왼쪽에 그 네. 그림에 신축원룸 못 만들어 오세요. 아, 띄어쓰기를 안 했네.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이 집에 살려면 몸을 만들어야 하나? 이 학생은 몸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읽은 거야. 사실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돼? 몸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가 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제시된 그 전단은 집에 몸만 들어오면 될 정도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지? 네. 그러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단을 읽은 사람이 몸을 만들어서 체력을 길러서 오라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미나가 뭐라 그러냐면 새 옷 예쁘다. 용돈 받은 기념으로 새 옷을 하나 샀다네. 그랬더니 소연이라는 친구가 무난해 잘 어울려 이랬어. 네. 무난이라는 단어는 네. 우더른께 안부를 여쭙다라는 뜻의 문안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얘는 맞춤법이 틀린 거야. 네. 무난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 정도면은 중학교 학생 중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 같은데? 바보죠 그냥. 바보일 수 있어. 근데 가끔씩 너도 바보 같을 때가 있잖아. 아니 저는 센스 있.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지? 절대 안 그러죠. 장난으로 맞춤법 틀리는 것과 진심으로 틀리는 거는 상황이 달라, 그치? 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배워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말 바로쓰기. 첫째 단락. 큰 소리를 읽어봐. 한글 맞춤법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잘못해 혼이 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받아쓰기가 어려웠던 것은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라고 읽는 말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이유가 있었다.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데 그 일정한 규칙을 잘 몰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그 한글은 그 표음 문자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네. 꼭 소리 나는 대로만 쓰는 건 아니야. 네. 발음과 표기가 다르다. 네. 같은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고 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규칙을 정해준 게 한글 맞춤법. 맞춤법이다. 너무 쉽네. 네. 한글 맞춤법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맞춤법을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다. 맞춤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나.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똑같은 거지. 발음은. 네. 발음은 똑같아. 근데 어떤 애들 읽어보라면 이렇게 두 개 놓고 읽어보라면 닭, 기, 모이를 먹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똑같아. 밑에 하고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나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똑같다. 네. 발음은 같으나 가의 표기만 맞춤법에 맞다. 당연하지? 네. 우리는 가는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로 생각하고 나는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로 생각한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가와 나 모두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라고 소리 난다. 네. 여기서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말이 아니고 뭘? 글을 위한 것을. 네. 말이 아니고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아. 네.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네. 그러므로 말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말을 바르지 않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맞춤법 총칙의 제1항을 보자. 네. 총칙 1항.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받아쓰기를 어렵게 했던 규칙이 바로 어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법에 맞게 쓰는 것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제1항 다시 한번 읽어볼게.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1은 소리대로. 그거고, 두 번째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원칙에 따라 돌, 눈물, 꿈으로 소리나는 말을 돌, 눈물, 꿈으로 적는다.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한글의 원리와 관계가 있다. 한국어 사용자라면 책을 읽는다와 교과서를 읽어라의 1, 2 같은 말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는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1이라는 같은 표기로 적었기 때문이다. 네. 만약 소리대로의 원칙이 있다면 책을 읽는다와 교과서를 읽어라 네. 로 적었을 것이고, 네. 읽는 사람은 인과 일이 같은 말임을 알기 위해 한참을 생각했을 것이다. 네. 말로 할 때 책을 읽는다와 교과서를 읽어라 로 해도 문제없이 알아듣는다면 글로 이와 같이 써도 역시 알아보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알아는 보겠지만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과 일처럼 환경에 따라 표기가 바뀌는 것보다 고정된 표기인 1으로 읽을 때 그 뜻을 알기 쉽다. 자, 이쯤 되면 받아쓰기 시간에 혼이 좀 난 게 글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네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지난번에 2등밖에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반 1등이 아니고 전교 1등을 하는 거야. 국어는 당연히 1등이고 다른 과목도 전교 1등을 한번 해야지. 그렇지 않냐? 자신 있지?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다 읽어, 읽는, 읽자. 라 읽어, 읽는, 읽자. 이제 읽어, 읽는, 읽자로 소리나는 말을 적는 방법을 다와 같이 읽어, 읽는, 읽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말로는 같은 소리가 나더라도 글로 적을 때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읽는으로 나는 소리는 읽는으로 적어도 되고, 읽는으로 적어도 되고, 읽는으로 적어도 된다. 이 중에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읽는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만드는 법칙이 위에서 말한 어법이다. 어렵지 않지? 네. 한글 맞춤법의 어떤 기본 원칙에서 어법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는다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읽는다를 밑에처럼 읽어, 읽는, 읽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럼 불편하지. 쓰는 건 똑같이. 발음은 다르게. 발음은 음운 변동에 따라서 발음을 하면 되니까. 그 대신 발음은 편하게 하면 되니까 발음하기 좋은 쪽으로 하는 거야.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그게 음운 변동이야. 다음, 그러면 띄어쓰기란 무엇인가? 띄어쓰기란 무엇인가? 한글 맞춤법의 규정 중에 띄어쓰기가 있다. 띄어쓰기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 문헌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한 글을 읽을 때에는 전문가들조차도 종종 잘못근을 읽곤 한다. 물론 우리는 모두 모국어와 관련하여 잘못 정확한 직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을 잡수신다를 아버지 가죽을 잡수신다 처럼 잘못 쓰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별 어려운 거 없지? 예. 그 다음 또 띄어쓰기가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경제라는 단어가 있고 발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즉 국어사전에 두 단어가 따로따로 실리지만 경제발전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즉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으므로 경제, 발전과 같이 띄었어야 한다. 또 굽다와 먹다는 각각의 단어로 존재하지만 구워 먹다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구워 먹다처럼 띄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오징어를 구워 먹다에서처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큰 잘못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표기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야.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 안 한 경우보다 독해가 훨씬 수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2항을 보자.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란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각 단어는 그 성질에 따라 품사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라는 용어는 품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에 예를 보자. 품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품사는 모두 띄었어. 네. 단 하나만 빼고 조사. 조사만 붙였어. 네. 나머지 품사는 전부 띄었어. 다음에 예를 보자. 마. 아,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바. 둘 모두가 착한 학생이다. 마에서 아는 감탄사. 그는 선생님을 꾸며주는 관용사. 선생님은 명사. 나는 대명사. 정말은 부사. 사랑하시는구나는 동사인데 이들 모두를 서로 띄어쓰고 있다. 한편 바에서 둘은 수사, 모두는 명사, 착한은 형용사, 학생은 명사인데 역시 각각의 말을 서로 띄어쓰고 있다. 네. 품사는 전부 띄어쓰는 거야. 네. 모든 품사는 띄어쓰는데 품사 중에서 안 띄어쓰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조사. 조사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보면 마와 바의 띄어쓰기를 거의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맞춤법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라는 내용이 필요하게 된다. 즉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말에 붙여 쓰는 특수한 부류에 속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에서는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 조사를 바에서는 주격조사 가와 서술격 조사 이다를 그 앞말에 붙여 쓰고 있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무엇이 조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늘 가까이 두고 참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말을 조사라고 해. 네. 품사 중에서 띄어쓰는 건 뭐라고? 조사요. 조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조사는 세 가지가 있어. 뭐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래. 잘 기억했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 거야. 네. 격조사 한번 쭉 한번 얘기해봐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용격조사, 부사격조사, 보격조사, 서술격조사, 호격조사. 그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보조사는 좀 어렵긴 하지만 성분 보조사 있었고, 종결 보조사, 통용 보조사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뭐 기억이 날 것도 광은 날 것도 같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와, 과 이런 거 접속조사. 이렇게가 조사했어.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조사가 엄청 많지만 여기는 그냥 격조사 3개만 쓰였네. 그 중에서도 격조사 3개. 네. 주격조사 있었고, 목적격조사 있었고, 서술격조사. 이 3개만 여기 나왔어.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다 할 필요는 없었을 거야. 네. 조사는 붙여 쓴다 이런 정도였으니까. 네. 이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 이다. 네. 이렇게 해서 조사 4개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국어에서 용언, 바로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해.
용언, 동사, 형용사는 활용을 하는데 네. 활용을 할 때 붙는 어미는 단어의 일부로 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하다라는 기본형의 어간인 사랑하에 붙는 어미 시 는구나는 능구나와 착하다라는 기본형의 어간인 착하에 붙는 어미 니는 그 앞의 요소와 띄어쓰지 않는다. 구품사 중에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야. 활용한다 그랬죠. 용언이야. 동사와 형용사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해볼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어. 네. 변하지 않는 걸 어간, 변하는 걸 어미. 예를 들어서 먹다, 먹고, 먹으니 뒤에 있는 거 다, 고, 은이는 전부 어미지, 바뀌지. 이렇게 용언이 바뀌는 거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동사로 보고 뒤에 어미가 바뀐다 해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붙여? 쓴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어라. 다 붙여 쓰는 거야. 그지? 너무 쉽지?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니, 사랑하는구나. 다 붙여 쓰는 거지? 착하다, 착하고, 착하니. 다 붙여 쓰는 거야. 왜? 용언이니까. 그렇죠. 활용하는 거니까 그걸 띄워쓰면 단어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잖아. 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두 개의 단어는 띄워 쓴다. 예. 조사는 단어지만 붙여 쓴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았다. 우리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될 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실제 언어 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이름을 알고 정확한 언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자. 문제는 이제 뒤에 거니까 1번부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보기의 단어를 가와 나로 나눠보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뜻을 구별하기 쉽게 하도록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네. 보기에 바람, 길이, 오뚜기, 드러나다, 쓰러지다, 넘어지다, 마치다. 바람, 드러나다, 쓰러지다, 나, 길이, 오뚜기, 넘어지다, 마치다. 이게 가나로 나눠진 거야. 가는 소리대로 적은 거고 나는 어법에 맞게 쓰는 거야. 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 3개. 네. 어법에 맞도록 쓴 거 4개가 되네. 두 번째는 오늘 밤 나무 사온다를 띄우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느냐겠지? 네. 띄워쓴 문장이 꽤 많네. 네. 오늘 밤 나무 사온다. 네. 오늘 밤에 나무를 사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오늘 밤나무 사온다. 오늘 밤나무를 사가지고 온다. 네.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오늘 밤에 나는 무를 사가지고 온다. 오늘 밤 나 무사 온다. 오늘 밤에 성이 나신 무사가 온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에 적는다. 네. 그게 기억이야. 다만 기억,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발음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니은. 제10광 어간에 이,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디귿. 네. 제25항 하다가 붙은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리을. 예. 붙임. 하다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미음. 예. 그러니까 밑에 어떤 게 맞고 왜 위에 거에 뭐와 같으냐 연결하는 거야. 그지? 예.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줄게. 규리는 갑자기 머리를 싹둑이냐 싹둑이냐 잘랐다. 이 표기야, 표기.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따지면 싹둑 뒤에가 맞는 거지. 네. 그런데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기역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으면 안 돼. 기역과 디귿은 다르니까. 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무조건 이게 원칙이야. 다만 요거만 빼고 다 어떻게 한다? 방향 그대로 써. 된소리를 써. 네, 소리 되는 대로 써. 그렇지. 네. 그 다음에 한숨 자고 나니 몸이 아주 산뜻하다. 이거는 바로 네. 기억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산뜻이 아니고 산뜻하다. 네. 정답 기억. 1. 할머니는 갈 길이 멀어 걸음을 재촉하셨다. 요거는 어디에 나냐면 디귿. 디귿은 어디야? 어간의 이나 걸음. 걸다의 어간이 거리지? 그렇죠. 어간에 뭐가 붙었어? 음이 붙었지? 네.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얘기지. 걸음. 걸음으로 된 것은 어떻게 적는다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네. 그 다음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냐, 앞에 깨끗이로 쓰냐, 뒤에 깨끗이로 써야 되냐. 이거는 리을에 해당한다. 자, 리을 볼게. 1. 뭐뭐 하다가 붙는 어근에 네.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읽을 때는 깨끗이라고 읽지만 표기는 깨끗이 이렇게 써야 된다. 그지? 네. 정답 리을. 그 다음에 그는 반드시 시간에 맞춰 도착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과연 반듯 플러스 이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소리 난 대로 써야 되는지 이거는 미음에 해당한다. 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네. 반듯하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은 반듯하게가 안 되네. 그렇죠. 책상을 반듯하게 이거는 그건 앞에 거네. 그렇죠. 자, 사이시옷의 표기에 반영하는 규정을 한번 보는 거야.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이.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를 끝날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이.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시옷의 이름이다. 이. 사이시옷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합성어 또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또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뭐가 있냐면 배 플러스 길에 백길, 해 플러스 수, 햇수, 훗날, 나무 플러스 잎이 나뭇잎, 예사 플러스 일, 예산일, 아래 플러스 마을, 아랫마을. 그러면 자 보자. 사이소리를 표기하는 조건. 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백길,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햇수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는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아랫마을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훗날은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예.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네. 나무 플러스 잎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남은 예산일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예. 다음 단어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보고 그것이 왜 올바른 표기인지 그 근거를 설명해보자. 해님, 햇님. 인사말, 인사말. 초점, 초점. 똑같은데 올바른 표기를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거는 햇님이 아니고 사이시옷 쓰는 게 아니고 해님이다. 사이시옷은 합성어 중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쳐 적는다. 해님은 합성어가 아니라 어근인 해에 전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해님으로 표기해야 한다.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야. 단어를 만들 때 단어와 단어들을 합치면 합성어. 합성어. 단어 하나에다가 네. 접사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네. 이런 거를 파생어라고 해. 네.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해당했어. 얘는 파생어이기 때문에 해님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인사말, 이것도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을 이르러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자어 플러스 고유로 된 합성어이나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인사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거는 니은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초점과 초점. 초점은 합성어이면서 초점으로 발음되지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아. 발음할 때만 초점 이렇게 하는데 쓸 때는 초점으로 쓰고 읽을 때는 초점. 오케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기 때문이야. 네. 곳간, 새빵, 숫자, 찻집, 택간, 횟수 이외에 두 글자로 된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얘 초점은 초점이라고 읽고 초점이라고 쓴다. 네.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해서 띄어쓰기 탐구하는 것도 나왔네.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당연하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우는 거야. 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명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쓴다. 우리는 청군, 대, 백군 다 이게 다 명사야. 뒤에 연결되거나 의존 명사 하다,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원칙은 불이 꺼져 간다.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간다. 이런 것들은 그냥 허용한다. 사람들 하도 그냥 이렇게 쓰니까. 성과 이름, 성과 호등은 붙여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쓴다. 최영신 씨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믿으라고 겉하고 띄워야 되고 실력뿐이다. 뿐은 보조사기 때문에 의존 명사가 아니야. 그래서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근데 만약에 뿐이 의존 명사로 쓰이면 띄우는 거야. 보조사하고 의존 명사하고 잘 구별이 안 가. 그 다음 거 그가 이곳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 이거는 의존 명사니까 지 띄운다. 가을이 되자 사과, 배, 등도 의존 명사다.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신발 한 켤레를 받았다. 동네에서 소문난 수재였던 김군은 띄워야 돼. 김군은 이제 김영석 박사라 부른다. 띄우는 거야. 김군은 이제 김영석 박사라 불린다. 다음. 나같이 선한 사람이 그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 나같이는 붙이고 나같이의 가치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지닌 보조사야. 그와 같이의 가치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어라는 부사야. 그와 같이는 띄우는 거야. 이 가치는 부사야. 다음. 너는 너대로 그 일을 아는 대로 설명하라. 그러니까 의존 명사하고 조사하고 가리는 것도 헷갈리고 조사하고 부사하고 구별이 안 돼. 문장에서 꾸며주는 거대로 해야 돼. 그래서 너대로의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조사야. 이게 보조사야. 썼기 때문에 체온 뒤에 붙여 쓰고 아는 대로의 대로는 알다라는 용언의 수식을 받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라는 뜻으로 지닌 의존 명사야. 위에 거는 조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법. 밑에 거는 조사와 의존 명사를 구별하는 것.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 그 사람은 친구예요? 예요? 에서 맞는 표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친구예요가 맞는 표기입니다. 뭐뭐예요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 뒤에 어미 에요가 붙은 이에요의 준말입니다. 친구이다 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가 쉽게 생략되지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친구예요처럼 예요의 형태로 쓰입니다. 왜? 친구이에요 좀 이상하니까 친구예요 이렇게. 참석한 인원은 5명이 안 된다 해서 바른 띄어쓰기는 무엇인가요? 철수가 집에 옴이라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는 승하가 상을 탔대 중 무엇이 맞을까요? 비율, 실패율은 율이라고 표기하는데 합격률, 경쟁률은 왜
률로 표기할까요? 자, 2번. 참석한 인원은 5명이 안 된다 해서 바른 띄어쓰기는 안 된다가 맞는 표기야. 띄어써야 된다. 요거는 뭐 안 해도 알 수 있지? 안무 부정? 네. 그런데 안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뒤에 오는 되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안 된다로 띄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합성어 안 되다는 잘 되다에 상대되는 뜻으로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즉 시험 기간인데 공부가 안 된다. 네.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네. 자식이 여럿이면 잘 되는 자식도 있고 안 되는 자식도 있다. 잘 되다 안 되다 한 단어로 보는 거야.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 안 되어도 2명은 와야지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붙인다. 철수가 집에 옴이라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어 하나요? 당연히 찍어야죠.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을 보면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마침표를 써야 하지만 쓰지 않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승아가 상을 탔대 중 무엇이 맞을까요? 뭐뭐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뭐뭐 더라 와 같은 의미로 전달하는 데 비해 뭐뭐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는 뭐뭐 다고 해의 준말인 대를 써야 되고 그러므로 탓대가 바른 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5. 비율 실패율은 율이라고 표기하는데 합격률, 경쟁률은 왜 률로 표기합니까? 네. 률은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 음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합격률, 경쟁률로 적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 안에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은 율로 적어야 합니다. 비율, 실패율 외에도 선율, 전율, 백분율 등이 이러한 예외적 규정의 예에 해당합니다. 예외적 규정이네. 오십시오.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림 봐. 칼국수 면은 국내산 밀가루만 만듦. 땡땡 청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해 드립니다. 저는 감자가 들어간 것이 제일 나았어요. 오십시오 틀렸고 만듦 틀렸고 꼼꼼히 틀렸고 나았어 틀렸어. 잘못된 표기 오십시오는 오십시오로 만듦은 만듦 리을 미음으로 해야 되고 꼼꼼히는 꼼꼼히로 해야 되고 왜요? 나았어요는 나았어요로 한다. 정리하기.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는다. 말하는 소리 그대로 적는 것임. 예를 들어 너무, 마중, 하늘.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는 것임. 밥을, 졸음, 웃는다. 띄어쓰기의 주요 규정. 네. 주요 규정.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음. 의존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음.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었음. 보조 영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함.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었음. 한글 맞춤법을 지키는 올바른 언어생활. 사람마다 표기 방식이 다르면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알고 이를 적용하여 정확히 표기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짐. 수고했어.